안녕하십니까. 금판다TV의 정순찬입니다. 금판다라는 닉네임이 참 멋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금팔이라고 했다가 금팔이 그러니까 똥팔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금판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은 말 그대로 금이라는 그 보배를 얘기하는 거고, 판다. 이렇게 수확한다 그런 뜻이고, 또 이제 이렇게 소울드 한다 그런 뜻이고, 뭐 이렇게 어떤 가치 있는 것 일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할 얘기는 뭐냐면은 왜 가짜들이 세상을 지배하는가?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세상의 리더라 하는 자들은 무조건 이제 기질이 좋아야 되고 이렇게 참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에, 말 그대로 이제 거짓말을 하고 능력이 없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척하고, 어, 한마디로 이제 자격 조건이 안 갖춰진 자가 있으면 안 될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에, 나는 뭐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사회에서 어떤 그 노동자로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그 수행자가 돼요. 가장 수행자, 그 최종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몸으로 피부적으로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군대로 말하자면 이제 군대 얘기를 하자면은 군대에서 내가 수송 장비과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민간인 그 기술 고문이 있어요. 그 뭐라고 그래? 문관이라고 해, 문관. 근데 이제 나는 사회에서 이제 어떤 그 자격을 취득하고 공부를 하고 한 몇 개월간의 현장 실습을 통해서 군대에 이제 자원 입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 이해 능력이랄지 구조학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통합적 어떤 그 세부적인 어떤 어셈블러를 이제 어느 정도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제 기능사지만은 기능사보다 약간 더 그 뭐 기술사라 아니면 뭐 기술사 초급에 가까운 그런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병사로 갔지만은 뭐 이등병이니까 당연히 무시당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놈 마냥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OP 작업을 들어가는데, OP라는 건 DNZ 얘기하는 거예요. DNZ. 거기서 이제 장비가 되게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 뭐 충전이 안 된다는 것은 뭐 채널에다가 이상이 있는 거니까 당연하게. 그래서 이제 뭐야, 자대에 보고를 하고 제네레다가 이상이 있으니까 제네레다를 교체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그 OP라는 DMZ라는 걸 알아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데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관한테 내가 그랬죠. 제넬에다가 브러쉬가 닳아서 충분한 용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충전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엉뚱한 짓을 하더라고. 뭐 그 운전석 계기판을 뜯어서 뭐 테스트하기를 되지 않나. 그 계기판에 있는 그 전압 계기판, 전류 계기판은 이제 배터리 충전 상태를 이제 가리키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 장비에서는 교류 발전기라고 쓰죠. 이제 중류 발전기가 있고 교류 발전기가 있는데, 교류 발전기는 그 우리가 그 로터라는 회전자가 전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기자가 자체 이제 배터리의 전원을 받아서 이렇게 전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자석이 그거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뭐야,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뭐라고 그래, 그거에 이렇게 브러쉬가 이렇게 접촉해서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데, 그 브러쉬도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닳아지겠죠. 그래서 전자기력이 전기자가 전자기력을 충분히 이제 파워를 내지 못하니까 고정자인 스테이트에서 이게 전류가 생성이 안 되죠. 그 접촉 브러쉬와 이렇게 원형 베어링처럼 생긴 게 접촉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네. 직류 발전기에서는 이게 정류자라고 그러고, 교류 발전기에서는 어,
그게 슬립닝이라고 그랬죠. 슬립닝. 슬립닝. 이제 뭐 슬립이라는 게 미끄러진다 그런 뜻인데 항상 그 접촉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그 직류 발전기, 교류 발전기는 교류 발전기는 보통 보면 이제 전압 조정기만 있고 전류 컷아웃 릴레이는 이제 그 직류 발전기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따로 옛날에는 제네레이터와 그런 그 이런 그 전압 전류 컷아웃 릴레이 따로 이제 뽑아서 이제 이렇게 장치가 돼 있는데 그걸 레귤레이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체형으로 나왔었죠. 근데 그런 큰 고장은 아닌데 군대라는 것은 이제 부품 조달이 그렇게 그때만 해도 그렇게 원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 문관이라는 자들이 어떤 그때 기술력이 그렇게 높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정확히 이제 뭐 부속은 고치지 못하더라도 원인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이제 그거 한 가지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면 또 안 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항상 그 하는 짓거리가 뭐 한다는 짓거리가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하는 그런 그 정비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문관이 됐을까? 그러면서도 이 많은 장비를 어떻게 다 기술 고문을 해줄 수 있는가? 근데 걔네들은 고문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고장나면 그냥 뭐 팽개치고 아니면 저 춘천 같은데 그런데 그 중기 정비창이라고 있으면 뭐 그런 데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심각한 상황이 되면은 그냥 부속 팔아먹기 바쁘고 그런 정도라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기준이 그런 거 자격이 거기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그 것들에 대해서는 실력이 누가 뭐래도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관이라는 것도 분명히 시험을 쳐서 들어오고 그럴 텐데 아무래도 백으로 들어왔겠지. 시험을 통해서 들어왔다면 실력이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됐겠지. 그러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이제 군대에서 보면 이제 뭐 병사들이야 어차피 그 좀 실력이 있는 애들이 있고 없는 애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내 동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지원군번이긴 한데 상당히 그때 그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병사들은 실력이 없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문관이 이제 실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병사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적어도 자기가 이제 지원군번이고 이렇게 뭐에 대해서 저기 그 기술 지원군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그 실력들이 이제 어떤 거 뭐 이론적인 거나 어떤 거 기능적인 면에서 전혀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세르모다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이 마그네트라는 게 있잖아요. 마그네트 또 다른 말로 셀레노이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킬 스타트를 넣게 되면 마그네트가 전자석이 돼서 이렇게 접촉판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세로가 돌아가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접촉판이 이제 뭐 동판으로 돼 있어요. 근데 동판으로 돼 있는데 그게 뭐 다른 또 도금도 돼 있을 거라고. 이제 우리 거기에 접촉하는 순간 이게 이제 스파크가 튀니까 융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릴레이 같은 경우는 은도금이 돼 있고 어떤 것은 뭐 우리 그 점화 플러그 같은 것은 백금도금도 돼 있고 그러는데 들러붙지 않게 하는 그 코팅이 돼 있어요. 근데 야 순철아 이리 와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딱 그러면 스타트도 놓지 않았는데 키 온만 누르면 세르가 왱왱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붙었어. 그래서 그거 붙었잖아 임마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붙어가지고 그걸 또 샌드페이퍼로 빡빡 갈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유착이 되니까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자기는 자기 딴에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럼 매끈하게 가면은 유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거기다 또 구리스간이 이렇게 발라서 구리스 바르면 불하지. 그렇게 이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야 모르면 이게 모르는 게 우리가 이제 상식이란 거 있잖아요. 배워야 아는 것이 있고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게 있고 그런데 어떤 그것도 어떤 그 기준점 이상에서의 어떤 그런 판단인 것, 실력인 것이지
기준 수준 이하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심각한 오류가 나오기도 하는데 위험한 거죠. 그런 게. 그래서 나는 보통 전혀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아는 것을 안다고 안 하고 그냥 보통은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고집이 세니까 나는 어떻게 생긴 게 그렇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하향 평준화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값이 이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나한테 뭐 물어보거나 또한 이렇게 맡겨놓으면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또 해내거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했지? 이거는 야, 뭐 니보다 실력이 나으니까 내가 하는 거지. 네가 못하는 걸 내가 했다는 것은 실력이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해주죠. 그래서 솔직하게 뭐 정비를 해준다거나 뭘 한다는 것은 내 힘들잖아, 내가. 그냥 이게 말 한마디 이게 막 힘들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말 한마디 이렇게 하면 되고 던져주는 그런 정보의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보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 정보의 가치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몸을 던져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만이 오히려 뭐 잘한다라는 칭찬만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안 되면은 불러서 실질적으로 뭐 보통 우리 후배들한테 후임자들한테 뭘 시켜놓고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되는 뭐 안 된다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나도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얘네들이 또 뭐 나한테 이제 그걸 부른단 말이야. 야,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 되거든. 이제 이게 사람이 그렇게 이제 어떤 정보의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인색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그럴 때에 전혀 내 할 일, 내 것만 하지 다른 사람 거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보통은 지금 현장에서의 어떤 우리가 뭐 기업 노가다 현장이라는 것은 어떤 원청과 하청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원청은 좀 규모가 큰 회사가 해서 어떤 오다를 따서 하청을 주는 형태인데 하청업체인 주제에 하청업체는 그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청업체인 주제에 원청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또 그런 회사의 어떤 관리자들이 보면은 저는 수행자의 태도가 아니고 뭐 어떤 원청회사의 관리자인 것처럼 뭐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그뭐 일은 누가 하냐 말 일은 어? 그런 사람들 와서 보면은 남의 일을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비록 하청업체라는 건 그런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항상 적자 아니면은 적자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태롭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쓰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 쓰기가. 또 그런 인재들이 없습니다. 인재들이 없는 건지 있어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일을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한 사고방식들이 현재에 와서 이렇게 애곡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어떻게 자기가 기득권층인 것처럼 그리고 관리자인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 관리자는 모든 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극지연구소 소장 전재규라고 몇 년도야 2007년도인가 몇 년도인가 모르겠는데 전재규 대원이 죽었을 때에 그 순전히 인재란 말이에요. 인재. 그때 소장이 뭐 이름이 뭐야 윤 누구야 윤호일이야 전호일이야 뭐 그러는데 그것은 리더십이 부재라고 내가 비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관리자로서의 어떤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 세미나라고 하는 애들 모아놓고 극지연구소의 리더십에 대해서 강좌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요즘 세상이 보면은 높은 자리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비록 이제 개척자이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충분히 그 직책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물러나서 어, 자기가 개척한 그런
연구소에 걸음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의심만 세운다 이 말. 자기의 의심만. 결국은 그 사람 물러났잖아. 불명예의 퇴직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불명예 제도라고 그러나 불명예 강제 퇴출이 됐잖아. 강제 퇴출. 부당한 지시 뭐로 해서 명예롭게 물러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근데 내가 그때 이제 그걸 상당히 우리 그 포크맨 사이트에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포크맨들이 한테는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보면 대부분 그때는 뭐 이게 페이가 높으니까 연구원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상당히 이제 지금도 인기는 좋겠지만 포켓몬들은 인기 좋겠지만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틀려먹었다 이 말이야. 평가하는 것이. 응? 중장비 대원을 뽑으려면 중장비에 대한 그 전문가, 기술사 정도의 자격을 가진 자가 어? 기술 자격 시험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 극지 관리 연구소 직원들 인사과 직원이 뭔지 그리고 중장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기술 평가를 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것은 우리 포크맨들이 뭐냐면 그런 구직을 하는 게 아니야. 지원을 하는 거지. 너희들이 필요로 하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 그러는 거야. 비록 페이도 있고 그러지만 그거 안 해도 이제 국내에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면접이나 두 번째 면접을 내가 이제 두 번인가 면접을 봤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 그 면접 과정이. 응? 고작 1년짜리 그 계약을 하면서 뭐 자기들이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아래로 보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막 씹어대니까 이번에 영상 면접을 해서 한번 보고 싶었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렇게 그 면접에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화려한 말 기술은 발휘하지 못했죠. 그래서 좀 몸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뭘 물어봐도 잘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꺼이 시간을 내줘서 면접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나? 면접 트레이닝. 우리는 면접 거는 거에 해서 면접이라는 것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거나 뭘 그거에 대해서 이따 해서 준비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말이 막 달라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시간을 내서 나와 어떤 그 영상 대화를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어쨌든 좋은 인상, 나쁜 인상 그때는 나쁜 인상은 안 가졌어요. 이제 그때는 기분이 괜찮았고 그 두 분에 대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준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우리 포크맨들의 어떤 실력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술 검증이라고 하는 실기 전형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면허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 뭐 면허 시험을 보듯이 하고 있냐 이 말이야. 그거는. 응? 다 지금의 현장 실무자들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지원하는 건데 무슨 놈은 면허 시험을 보고 자빠졌냐 이 말이지. 그런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쓸데없이 돈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한 사람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씩 들어가겠어. 시험 한번 보는데. 근데 지원자가 많으면 또 막 엄청나게 들어가게 돈이. 당신들이 이제 우리가 기준기 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준기는 장비를 이제 중요한 포크레인이라는 것은 몇십 년 한 사람들한테는 그 기준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나는 현장에서 이렇게 카고 크레인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랬지만은 내가 기준기 면을 시험 보러 가서 이게 딱 가르쳐 주는 사람 뭐라 면허 시험장에서 코치가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많이 해봤네요. 그래. 처음 해봤는데 많이 해본 것 같네요. 그래. 딱 한 번 가르쳐 주면 알거든. 그리고 이제 타워 크레인도 이제 부산 가서 시험을 보는데 그때 이제 바람이 막 불었어. 그러면 타워 크레인은 제동 브레이크가 그냥 이렇게 모터의 힘으로 그냥 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이제 10m 세크로 불면 이제 실습도 못 하는데 작업도 원래 10m 세크 이상이 불면은 작업도 중지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먼 데까지 가갖고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바람이 부는데도 그 바람을 잡는 데 대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거. 어서 해봤어요? 나 그러는 거야.
처음이에요. 그래서 잘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포크레인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감각이 기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어떤 재주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중기 해봤냐에 대해서 기중기 안 해봤다고 그랬지.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우리 실습장에서나 해봤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이제 포크레인만 있다가 나중에 로더하고 기중기가 들어갔는데 그 처음에 이제 김홍기 대원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 담당을 했잖아. 그분이 뭐 기중기 해봤겠어? 딱 몇 번 만져보고 다 하는 거야 그런 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안 해봤다는 거에 대해서 작업 능력이 안 될 거라는 것을 평가하지 말고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거 핑계. 그걸 빌미로 해서 너는 안 쓰겠다. 다른 나에게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막 그런 것인 것이지. 공정한 어떤 평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항상 내가 뭐 요즘 시대가 뭐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평가하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이상하게 가짜들이 판을 친다 이 말이야. 가짜들이. 왜 그렇게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어떤 과정이겠지. 어? 그 뭐라고 그래? 어, 미륵보살이 세상이 나오기 전에 가짜 메시아가 이렇게 판을 친다고 그러나? 근데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세상이 아주 병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병 들어가는 세상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찾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떤 사심과 그런 것들이 동조되어서 가짜들과 동조되어서 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점점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자식들 수렁텅이로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는 그 고등학교라는 전인교육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 바라보는 그런 지식들은 충분히 다 갖춰져 있어요. 단지 이제 그 공부하라 할 때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던 놈들이 이상한 말만 하는 거지. 그 뭐야 그 허경영 그 국가가 혁명당 이거 뭐 사진 가지고 뭐 빛이 이렇게 뭐 강명이 뭐 비쳤다 어쩌다 뭐 그렇게 강구하는 사람 있죠. 뭐 비스 갈라쇼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카메라의 글레어 현상이나 필터의 그 빛갈림 현상이지 무슨 놈 그게 뭐 이거 이상한 뭐 신비 현상이야 이 똥땡이더라. 그런 것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떤 게 먹칠을 하는 그런 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게 그 지지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 그 무식하게 고등학교 다닐 때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응? 땡땡이나 치는 그런 멍텅구리들의 출신들이라 말이야. 그래서 응? 스스로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은 왜 부끄러움을 모르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어? 어쨌든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질서가 잡혔다가도 다시 이렇게 무너지고 잡혔다가 무너지고 어떤 그 흐름의 파동적 관계이지만은 지금 이따가 그렇게 정역과 주역과 정역의 어떤 대전환점에서 나타나는 가짜들의 해온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당신들도 거기에 한 부류가 돼서 같이 묻혀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어제 맞고 밤새내 이제 끙끙 앓다가 조금 진통제 좀 먹고 지금 조금 이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작업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몸이 아파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루 만에 좀 컨디션이 괜찮아진 거 보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당신의 앞길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